자, 올해 경감 승진 문제네요. 한번 볼까요? 사실관계 원에서 갑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A 경찰서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판단 여지는 논외로 한다. 자, 위법적법을 판단하면 사법심사 방식인데요. 기속재량을 검토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제 이 시험 끝나고 나서 막 논란이 됐어요. 시험 본 분들끼리. 우리가 사법심사 방식으로 기속 또는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 기준은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논의예요. 그런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내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 여부는 문제될 수 있으나 이것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서 위법해서 내부 징계 책임을 질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보면 징계의결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대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의결 요구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기속재량행위는 처분행위, 즉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기속재량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막 그런 걸로 막 싸우고 있어. 쓸데없이. 관련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돼요. 뭐 썼다고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은 처분행위에 관한 논의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행정행위에 관한. 왜 그렇죠? 자, 그래서 판단 재량이 있다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속재량 구별 기준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걸로 따지는 거죠. 갑이 자신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소청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공무원은 필요적 소청 전치주의죠.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일반론을 좀 써야겠네요. 3에서 갑이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소의 대상 제소기간, 지금까지 앞에서 봤지만 워낙 많이 나왔죠. 이게 한번 볼까요? A 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 갑은 업무 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했어요. 근무지 이탈, 징계 사유가 되죠. 금품 수수, 직무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A 경찰서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그 사실을 갑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징계위원회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징계 의결을 하네요. 날짜 2012년 11월 11일입니다. 한편 갑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 필요적 소청 전치주의죠. 그래서 12월 28일 갑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감봉으로 바꿨네요. 정직을 감봉으로 바꾸면 같은 정직 안에서 움직이거나 같은 감봉 안에서 움직이면 양적 그런 변경이 불가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면 질적 변경, 즉 적극적 변경이 돼요. 적극적 변경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2022년 12월 29일 송달을 받았어요. 제소기한 기산점이 되는 거죠.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적극적 변경 하였다로 끝났어요. 소청위원회가 변경하였다. 적극적 변경 재결이 돼버립니다. 적극적 변경 재결. 명령 재결이 아니죠. 이때 소의 대상은 남은원 처분이냐, 판례는 남은원 처분. 학설에 따라서는 소극적 변경이면 남은원 처분, 적극적 변경이면 변경 재결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결례도 있어요. 자, 위법성 여부.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고요. 소청심사는 필요적 전치라는 점이고요.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은 남은원 처분이냐 아니면 변경 재결이냐. 보통 변경 명령 재결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나왔네요. 국가공무원법 78조 유명해요. 가학호의 비사실에 해당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의결하는 거, 이것도 고도의 인사재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봤어요.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결국 처분은 얘예요. 징계 의결 요구는 내부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적 처분은 아니에요. 이 징계 처분이 재량 처분이 되는 거죠. 얘가 재량이에요. 얘가 재량 행위입니다.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징계처분은 인사권 행사로서 얘가 재량행위인 거죠. 얘가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소송법. 심판과의 관계 보면 행정소송과의 관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나왔을 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를 규정할 때 규정하는 틀이에요. 이게. 자, 질문과 관련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판단 재량이 있는지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의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징계 의미 종류 뭐 이런 것들 징계 사유 적어놓고 징계의결 요구의 의무가 있는지 이건 내부행위라 처분이 아니라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공무원법 규정 이에 대한 판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할 재량이 있지만 이 재량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속재량 구별기준을 꼭 써야 된다고 어떤 강사님들 얘기했나 본데 뭐 썼다고 뭐 틀렸다고는 안 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속행위 재량의 구별기준 법규의 최저형식문헌 당해 행정문제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의 성질을 판단하는 건 보통은 행정행위의 분류기준이에요. 행정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어쨌든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징계사유가 있는지 관련 조문 써주고 포섭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쓰셔도 되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논쟁하지 마시고 목차를 구성하고 포섭할 때 참조조문의 활용 능력, 판례 키워드를 활용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음, 취소를 제기할 때 필요적 소청 전취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필요적 소청 전취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준사례 내지는 단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문으로 많이 준비하는 내용이죠. 그걸 써주는 거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에 해당된다. 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무효사유라면 거칠 필요 없어요. 또는 행정선고 18조에 2항과 3항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거든. 그것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된다면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예외사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된다면 거치지 않아도 좋아요.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소외 대상 이건 앞에서 유사한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변경 재결의 법적 성질 징계 수위를 낮추기 때문에 새로운 분리교는 없어요. 유리한 변경이네요. 적극적 변경 재결 유리하다는 점에서 소외 대상을 변경된 당초 처분으로 견해도 있겠고 적극적 변경이니까 새로운 처분이니까 변경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재결이 나오면 일단 원처분지 재결주를 쓰세요. 변경 재결의 경우의 소외 대상 이거는 쟁점 답안지 있죠. 남은 원처분으로 봐야 된다. 변경 재결이다. 구별설도 있어요. 즉 소극적 변경일 때는 남은 원처분, 적극적 변경일 때는 변경 처분 내지는 변경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우리 판례는요.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 47조 2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은 원처분으로 봐요. 47조 2항 분립변경 금지 원칙 이건 형소법에도 있죠. 민소법, 형소법에 있어요.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남은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짜 꼭 써줘야 돼요. 남은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처분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다만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다만 변경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9조 단서에 따라서. 그때만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다만에다 써줘야 돼. 원래는 여기죠. 여기. 다만까지도 꼭 써주려고 노력해야 돼. 7월 11일자 3개월 정지처분이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 당초처분 감봉 4개월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다만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28일 3개월 변경 재결 자체가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논의 실익은 피고가 원처분 요청이냐 행정심판위원회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제소기간 일반론 쓰고 소청의 법적 성질 검토해주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소청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지위까지 갔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